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임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종목별로 전략을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렸어요. 다만 오늘 박승재 TV의 앞부분 방송 내용,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두고두고 들어보실 만한, 또 듣고 여러분들의 기준점으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그 내용 꼭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데, 박승재 TV 2021년 12월 06일자 방송, 그 앞부분 시황 부분들 전체가 다 시황이죠. 오늘은 사실상 그 앞부분 그 시황 부분만 따로 잘라서 그 부분 시황 부분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흐름 하나 잘 보시는 게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서는요, 시황 부분은 말씀드린 박승재 TV의 그 시황으로 대처를 해드리고, 왜? 시장이 좋을 때는 깊이 있게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시장이 다시 출렁거리고 무너지면은 오늘 이런 방송 해드렸잖아요 라고 보여드리면서 재차 복습을 해드릴 겁니다. 시장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화면 보면서 전략 기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시장의 흐름은 삼성전자를 배제하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 내용입니다. 자, 다시금 정리를 시황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죠. 첫 번째 기준에 코로나19 관련해서의 내용, 오미크론 관련해서의 내용, 두 번째 긴축,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의 헝다, 이 기준인데, 미국장에는 헝다가 영향을 안 주고 여기까지죠. 지금 유럽장에서는 헝다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면 얘는 아예 빼놓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기준인데, 이것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때의 기준이 맞죠. 하루 휴장하고 그 다음 날의 흐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1월 22일 날 월요일 날 기준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파월 의장의 연임. 그것 때문에 이제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 어차피 이 내용은 계속 있었던 내용이고,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추수감사절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는 밋밋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갭상승 이후에 강세,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한 10% 빠지고 끝났나요? 마이너스 3%. 근데 이 흐름이 결론은 오늘 시나리오를 사실상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미국 기준에 강세 출발 이후에 장중에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장중에 미끄러져 내려온 이유를 찾아야죠. 이거는 이미 노출된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악재는 강세가 아니라 약세 출발, 이렇게 되게 되죠. 약세 출발. 강세를 출발하고 미끄러져 내렸는데 그게 또 폭락 수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우지수 약보합, 그다음에 S&P 500 지수 약보합,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저점 대비 1% 되돌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엄청난 강세 이후에 약보합. 뭐가 문제다?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 지표가 어떻다?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얘기됐다. 근데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얘기됐는데 10년 만기물 채권 수익률을 보니 연초 3월 달 기준에 와, 긴축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요. 채권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폭이 1.8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대비 낮은 1.3, 1.4 수준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지.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입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IT,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 쪽에서의 강세.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낙폭만 줄이고 끝났죠. 0.36% 마감됐습니다. 마이너스. 낙폭만 줄인 거예요. 시황 다 끝났어. 간단하게 끝났어요. 일부 시간의 시황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일부 타임 오면은 그 일부 시간 잘라서 오늘 방송 기준에 일부 시간 잘라서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방송 넣고, 이 방송 끝나자마자 시간적인 기준이 된다면 박승재 TV 일부 파일이 오면 일부 파일 그대로 넣어주세요. 못 자르더라도 넣어주세요. 우리 직원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송 끝나면 제가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박승규 TV에 시황 부분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라서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자 기준에 호텔 강연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 그 잘라서 활용 좀 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 아직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것도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오늘도 뭐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자,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시황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시장 대처하시더라도 너무너무 편한 시장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중요한 부분은요. 삼성전자가 100원당 8.1포인트 등락, 그러니까 8포인트 등락이 나온다는 100원당. 그래서 삼성전자가 78,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럼 시장은 당연히 3,000포인트 훌쩍 넘긴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기준은요.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다 보니까 시장 지수는 방어가 됐고 강세 나왔고 여기서부터 3,000포인트 넘기려면은 뭐 30포인트? 그건 뭐 삼성전자가 이 정도만 움직여도 다 올라온다. 그렇게 해서 3,000이 넘겨지면 삼성전자 끌어주면 얘만 붙들어 놓고 우주구장창 두들겨 패요가 아니라 나머지 종목도 다 간다. 시장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다만 테마주들의 순환성의 흐름에서는 거래대금이 둔화돼 버리면 그러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잘 대처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의 PER은 11배에서 12배 사이에 움직이는데요. 실적 전망치는 지속 상향됩니다. 8월 달 기준에서 실적 전망치 부분이 다소 하향된 부분이 있었어요. 왜? 12월 달 기준에 반도체, D램, 그것도 앞에 붙죠? 고정거래처가 아닌 현물 반도체, D램. 또 앞에 뭐가 붙어요? 서버발이 아니라 PC용 현물 반도체 D램.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걸 표출을 한 거죠. 누가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다음에 다이와.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게 맨 처음은 CLSA, 그다음 모건 스탠리. 나머지는요. 나머지 골드만삭스는 좀 계속 긍정적이었어요, 사실.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물량 거의 없어요. 뭐 유통 물량 기준에 13%. 그래서 뭐 매물벽이 있다 이런 내용은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메이저들끼리 갖고 있기 때문에 추세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명분거리만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갑자기 삼성전자가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나? 거짓말들 하고 있어. 고정거래처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계약관계도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수요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새로운 먹거리 이제 파운드리 시장의 진입 부분에 대한 행보가 좀 많이 빨라진 거죠. 그러한 기준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기준 들여다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5% 전후의 등락폭이 좀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렇게 해서 크라크라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주력주가 오늘 효자 내용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크라크라 선생님께서 이번에 강연회를 오신다고 하셨나요? 신청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명단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왜냐면 좀 20명 딱 오실 수 있습니다. 20분 오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19분이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신청하셨다가 개별 볼일 때문에 못 오시거나 또 이번에 뭐 거리두기 제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어수선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은 참여 못하시고 이제 고사하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라인을 뭐 바꿨다고는 하는데 또 깜빡했어요 방금.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요 AS 철두철미하게 받으세요. 이번에 주말에 저희가 박승규 TV 말고 다른 쪽에 주말에 본방 2시간, 재방 4시간에서 6시간 송출을 합니다. 그쪽을 내보내려면 이렇게 검은색 나오면 이거 방송 사고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AS 받아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좀 이따 강연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인원 19명으로 선착순 1명 이렇게 해놔가지고 무지하게 지금 혼났어요. 선착순 1명이라는 게 있어.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는 사이에 그러면은 인원 다 차면 아무도 감이 안 되는 거야? 못 들어오는 거야? 그걸 디자인을 막 2명, 3명부터 디자인하고 앉아있고 사람들이 막 그걸 글 뿌리고 있고 참 진짜 확 그냥 혼내줘야 돼.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의 수익이 주도주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주도주에서. 응?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9만 원 가자 이러면 얼마 간다 그랬어요. 9만 원 가면 3,800포인트 훌쩍 넘깁니다. 훌쩍 넘긴다 그랬어요.
9만 원 가는데 그냥 요 정도 오는 게 아니라 훌쩍 넘깁니다. 훌쩍. 훌쩍. 혹은 얘는 가는데 얘는 조금 덜 올라도 상관없죠. 그게 주도주의 기준이니까. 자, 오늘 기준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상승률이네, 시가총액 상위의 기준이네, 이런 다 필요 없고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에 있다는 거.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최상위에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핫하다. 어느 날은요, 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20위 안에도 못 들어와요. 어느 날은.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거래량 자체가 100만 주 단위, 200만 주가 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9만 500원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거기서 바닥 따지면서 200만 주가 채 안 되는. 그래 2천억이 안 되니까 순위에도 없고. 삼성전자는 뭐 5위에도 못 들어오는 뭐 이런 데서 눌려져 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뭐 굉장히 제한적인 기준에. 근데 지금은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결코 지금 띵똥땡띵똥땡 했죠. 지금 계속 그 강연에 관련해서 또 회원 신규 가입해서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과금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도 내일 당장 같이 움직이세요. 결론적으로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가장 집중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캡처 사진이다. 검은 색깔 선이 유가증권 시장의 라인이에요. 그 선이에요, 선. 그리고 요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되느냐. 주가가 방어가 됐단 말이에요. 저점을 낮추는 그 시점에서부터. 결론적으로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직원분께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보시면은 검은 색깔 선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시장 지수를 나타낸 거였죠. 그거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방법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직원분이. 그렇게 해서 지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형성되면서 지수가 여기서 2,900.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뭐 3,000포인트 반등하다가 이렇게 다시 깨졌고 이렇게 내려왔었죠. 응? 그러다 다시 이제 돌려서 이제 뭐 이만큼. 결론적으로 이 저점 부분에 형성돼 있던 지수가 2,900포인트대. 근데 이 저점을 삼성전자 안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수는 깨졌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래가 아예 없어. 거래가 없어서 거래 자체가 없어서 캔들 크기가 아예 작아. 변동 자체가 안 나와서 방어가 된 종목군들이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는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였다. 주봉상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1월 달에 고점 찍을 때 그때 이후에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이 꼬리 달린 부분이 1월 11일이에요, 사실. 그 1월 11일 날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 전체 시장이. 삼성전자가 8조 거래대금 나옵니다. 8조. 시장이 작년 1월 2일 날 얼마 거래대금이요? 4조 6천 뭐 500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혼자 8조를 터뜨리면서 사상 최대치 개별 종목이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된 기준이 됐어요. 그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OMA, 20MA, 5일 이동 평균, 21일 이동 평균을 일봉이든 주봉이든 넘기면서 흐름이 연출된 거는 없어요. 음봉 떨어질 때 이럴 때 한 번. 없죠? 음봉 떨어질 때 한 번요. 양봉에서 음봉 떨어질 때 한 번. 없어요. 이게 연동이 쭉 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 없죠. 그러다가 드디어 거래를 수반하고 돌리는데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우호적으로 바뀝니다. 왜? 원래부터 실적이 나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요 일주 월봉 차트 다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지금 50%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얼마? 200% 올라와 있어요. 이게 주도주입니다. 나는 여기서 샀어요. 그럼 윤정도로 혼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쁜 윤정도 그렇게 실력이 없어서 여기서 사줘야 될 거를 최고점 이 꼬리 달 때 착신하고 안 봐야 될 거를 사줬다. 윤정도로 혼내십시오. 근데 앞으로 윤정도랑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릴 거예요. 어떻게? 주력 포트폴리오는 얼마? 55에서 70%는 무조건 주력을 채운다.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주식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주식을 채운다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 상품들 보면은
대부분이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주식 비중이 90% 전후. 그 이상을 넘기면 경고를 사실 받아요. 너무 많이 채우면. 근데 이제 시장 정책에 따라서는 그 주식 비중, 펀드 상품에 대한 주식 비중에 대한 통계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이럴 때는 95% 이상까지 채워집니다. 왜? 정부 당국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부동산 잡기 위해서 부동산을 좀 억누르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주식 비중을 그러면 90%를 넘기면 제재하던 부분을 그냥 열어주고 한도를 풀어주고 그렇게 되면서 95%, 97% 이렇게까지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후폭풍이 장난 아니었죠. 리먼 터지고. 어찌됐건 그런 흐름처럼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우리 기준에서는 최소 55에서 70%는 주력주로 채운다. 100%를 채워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력주의 기준이라면. 이거 여기서 잘라내고 여기서 쓰고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때는 2년 만에 전량차익 실현을 잘했어요. 2년 만에. 전량차익 실현을 잘했고 그리고 이때도 차성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 다소 꼬리도 달리고 다소 밋밋해서 전량차익 실현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편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결론적으로 실패가 됐죠. 원래 전량차익 실현을 꼬리에서 하고 재편입의 기준을 잡고 나머지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또 뭐 포스코든 수익 내고 또 꺾이면 또 밑에서 사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훗날에는 이러한 랠리가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 10만 원 넘긴다고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똑같은 흐름이 나오면 당연히 차익 실현 잡아드리겠지만은 만에 하나 못 잡는 경우에는 다시 꺾이더라도 가져갈 겁니다. 왜? 전체 산업이 깨진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의 화랑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주라는 건 포트에서 재워놓고 거기에서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단타를 쳐서 매매를 한다? 그건 개별 매매 성향.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우리 VVIP 회원님들께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AS를 진행하다 보면 딱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채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주력은 요만큼. 그러니까 IT, 자동차, 화학이 있는데 자동차, 화학은 배우는 것처럼 거래가 밋밋해. 난 그냥 IT만 갖고 갈래. 그럼 거래 이번에 터진. 왜? 나는 매매가 원활하니까. 혹은 뭐 직장 다니더라도 간혹 매매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기준에서 자기 판단 능력이 되시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 종목, 현금 일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전략 꾸려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시점에 변동성 매매가 나오느냐. 이건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이고요. 추세 매매 기준인데도 뭐 못 잘라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를 하방으로 잡읍시다라고 했는데 8월 달에 이렇게 한번 꽝 하고 맞은 거죠. 과도하게. 그럼 우리 그 기술적 전략대로라면은 잘라내고 재편입의 기준이 형성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재편입을 여기서 못 잡습니다. 기술적으로. 재편입 잡는 건 가격 메리트뿐이 안 되잖아요. 가격적인 메리트. 펀드멘탈로 봤으면 안 자르는 게 맞고 과도한 조정이니까. 근데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야 하단이 이탈됐어. 그럼 정리했죠. 정리했는데 어디서 살 거야? 못 사지. 못 사죠. 기술적으로 어찌됐건 일봉상의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 기술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반등이 나왔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데 다 시험 보면 또 잘라야죠. 그렇게 매매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대형주 삼성전자 하루에 1, 2%또 LG화학 하루에 1, 2%뭐 많이 움직일 때는 뭐 3, 4% 위로도 또 조정받을 때도. 응? 근데 그거를 다 잡아내서 주력주에서 이거 뭐 여기니까 자르고 또 밑에 사고 그거는 요런 변동성이 나올 때 기준에서만 설정을 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렇게 가다가 요 상태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감내를 한다. 왜?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뭐 최고점에다 팔았고요. 최저점에 샀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펀드멘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부에 계신 분들 뭐 매매도 못 하시고 우리끼리만 그냥 변동성 매매하고 막말로 다날 같은 경우 문자 오면은 다 같이 매매도 하시겠지만 상당 부분의 회원님들은 그 기본적인 거 아시니까 다날 딱 보고 어우 변동이 이렇게 커? 들어가더라도 요만큼만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뭐 시장 참여자의 90% 이상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땐 방송에서 전문가들 뭐 윤정도 나부랭이들 나와서 야 뭐 비덴트 대박 났죠. 아 오늘은 뭐 급락이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종목군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다 집중한다? 그런 종목은 거래대금 터진 거 몇 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매매의 기준을 잡고 내 자산, 소중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데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의 기준에서 방향성 부분만 잘 보자라는 거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한국전력 시가총액 99년도 1위에서 지금 20위에도 없다고 그랬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 뭐 나머지 종목군들이 시장 수익률을 넘기냐 했을 때 제한적이라는 거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안 된다는 얘기. 결론은 냅뒀더니 더 갈 수 있는 종목의 기준은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 뭐가 있을까요? 난 모르지. 그분이 뭐 몇 년 그러면 3년? 5년? 10년? 모르지. 근데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면 그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는 삼성전자의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또 하이닉스의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뭐 고평가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35%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상승 랠리 기준에서 290%, 시장이 50% 올라와 있는데 거의 뭐 300%, 6배. 이게 주도 업종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과도하게 밀려져 내려와 있을 때는 고점에서 잡으셨다면 윤정도를 혼내시라니까요. 그리고 먼저도 윤정도를 혼내시고 그러고 나서 대처하시면 돼요. 최근에 들어서도 이제 뭐 12월 1일 같은 경우에 11만 4천 원 이렇게. 그리고 앞전 문자를 보여주려면은 10월 11월 기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월 특정일 날에 뭐 10만 원 미만 9만 원대라든가 11월 달 기준에서 뭐 9만 원, 10만 원대라든가 그런 문자를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11월 거는 12월 거는 다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11만 4천 원, 또 뭐 11만 6천 원 계속해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해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높게도 지금 또 들어가고 있어요. 높게도 11만 7,500원. 어찌 보면 뭐 지금 수익도 안 나는 구간에서 계속 편입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 문자 받으려고 과금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봤으니까 사야지. 근데 그 신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에서 설정 범위 잡고 나는 중장기로 볼 거야. 뭐 13만 원 볼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도 돼요. 다만 이제 변동이 나올 때 예를 들면 12만 1,000원 찍고 나서 12만 2천 원인가 이번에 찍고 나서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또 막 11만 4천 원 막 순간적으로 내려오고 3천 원 내려오고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려고 윤종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6.49% 아니 6.49%가 아니라 6.49배의 PER을 형성하고 있을 때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때 기준이 뭐 예를 든다면은 사실은 이제 낮아져서 9조 5천억인 거고 이때 기준 예를 들면 순이익이 10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때 기준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7억 2,800만 주 곱하기 9만 500원. 그럼 대략 얼마? 7, 9, 63, 65조 정도. 65조의 순이익 예상치는 10조. 그 PER이 6.5배 뭐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가 있을 때 네이버에게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장중에 뺏깁니다. 8월 13일. 8월 13일 날 뺏겨요. 장중에. 그때 기준에 네이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7천억. 그리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3조 정도. 근데 시가총액에서 밀려버립니다. 장중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럼 네이버가 잘못됐느냐? 아니죠. 하락장이면 네이버를 팔아야 돼요. 하락장이면. 근데 상승장이죠. 그럼 네이버를 팔 이유도 없는 거고 시장 수익률 보면 되는 거고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사야 되는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피눈물이 나지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고점에 잘라주고 저점을 다시 사게 해주지. 그거는 이제 윤종도를 나무랄 수 있는 기준이다. 잊지 말자 그랬어요. 윤종도가 안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가 날짜에 대해서는 16년도 5월 18일 날 25,650원 찍어서 시가총액 18조 5천억 수준. 이때 기준하고 이때 자산 가치가 20조 수준이었다는 거. 지금은 자산 가치가 60조 수준이에요. 60조를 좀 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5조 미만, 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 5천억 미만으로 예상했던 부분.
그 부분이 2018년도 영업이익이 얼마? 20조 8천억. 그렇게 되면서 분기 5조 수준. 10배 증가한 거. 이런 수치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걸 기억하고 있죠. 어느 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3일 네이버가 장중에 하이닉스 시가총을 넘겨버릴 때. 그러니까 네이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상승장에서 성장주가 간다는데. 다만 하이닉스가 네이버에 밀려 내려갔다 시가총액이 그거는 하이닉스가 과도하게 폭락의 조정이 온 거죠. 과도하게. 그럴 때는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210813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물도 마실게요. 얼른 210813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수요일 날은 외부 미팅이 있어요. 마지막 그 방송 주말 방송에 대한 조정, 뭐 조정도 아니지 그냥 뭐 사인하기 전에 그냥 얼굴 인사 기준이기 때문에 그날 팍승예 TV 방송도 없습니다. 근데 무방은 해드릴 거예요. 수요일 날 가급적이면 해드릴 거예요. 뭐 완벽한 약속은 못하지만 수요일 날은 그래서 16시 30분경 그때부터 해서 약 1시간,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출석 검사 하죠. 210813. 중요한 날이에요. 시가총액이 역전된 날. 이런 날도 있구나. 펀더멘탈이 이렇게까지 훼손되는 경우도 있구나. 근데 결국은 다시 이제 벌려놓죠. 벌려놓고 실적에 대해서 다들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자, 210813. 210813. 얼른 능동적으로. 이제 04번 방도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광고쟁이들 가급적이면 잘 못 들어오게끔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87분 접속이 계시는데 뭐 엄지척이 왜 이렇게 작아? 16분뿐이 안 되네. 88명. 그러면 90명이라고 치고 7, 9, 63. 60개는 엄지척이 있어야지. 지금 어떻게 엄지척이 16개야. 저도 막 어깨도 아프고 힘들어요. 응? 놀고 싶고. 응? 장도 좋은데 놀아야지. 자, 210813. 그날이 뭐다? 하이닉스가 수모를 겪은 날이다. 시가총액 3위까지 밀렸다. 너무 과도하게 밀렸다. 장이 또 경기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업황이 깨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과도하게 밀렸다. 결국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재탈환한 것뿐만 아니라 저점 대비해서 35%두 달 만에 35%의 시세를 내줬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35% 안정적인 주도주 포트폴리오 수익을 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죠? 이게 주도주에 대한 전략의 기준입니다. 자, 3분기 사상 최대치 실적이 지속이 됐고 IR을 통해서 문제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고정거래처 가격이 그리고 개인들 유통 물량은 10% 초반 기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종목군이 아닙니다. 지난 8월 달에 주구장창 두들겨 팰 때 매도했던 쪽은 명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JP 모건,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다음에 CLSA 그리고 다이와 증권 이런 쪽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러면 어때요?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 대사입니다. 그게 이제 뭐 공매도 상관이 됐든 아니면 포트 비중을 다시 채우든 대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세 범위가 돌려지는 흐름에서 뭐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개선돼 있고 그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사실상 월요일에 좀 약세를 띄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선물의 강세가 이제 IT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살짝 눌려지긴 했습니다만 전체 추이 부분 나쁘지 않다 그랬죠. 하이닉스 마찬가지. 하이닉스. 갑자기 솔직히 얘기해서 갑자기죠. 뭐 꾸준하게 실적 개선폭이 있었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얘기가 나온 게 하이닉스 반도체 지량 가격의 뭐 회복 고정거래처 가격은 뭐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94,500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98,400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뭐 11만 원대도 계시고 12만 원 혹은 13만 원대도 계세요. 14만 원대까지도 계세요. 응?
그런 분들은 높게 잡으신 분들은 윤 정도도 혼내시고 본인 스스로도 잘 판단을 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분할 매수의 기준도 잘 설정해야겠구나. 그 분할 매수의 간격 부분. 또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겠구나. 그런 경험치를 계속 쌓아 놓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번 주력주의 만큼 갖고 계시면서 그럼 여기서 일부 정리해서 이쪽 수익 종목 보십시오 해도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움직이시더라도 꼭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죠.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인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주도주가 돌려질 때 계좌 손익 범위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빠르게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난 주력주만 있어서 뭐 다른 거 수익도 못 내고 다른 거 수익 안 내도 돼요. 주력주에서만 수익을 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러한 이제 그 비중 범위 IT 쪽의 기준은 가급적이면 IT도 절반 이상은 IT로 채우십사 말씀드려왔던 거고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은 주력주에서 이렇게. 네? 그럼 나는 좀 공격적이고 매매가 좋다 하시면은 55%를 IT 플러스 자동차 플러스 뭐 LG와 나는 성향이 거래량이 없으니까 얘는 일단은 빼놓고 IT만 그럼 들어가겠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IT를 채워놓고 주도주를 채워놓고 나는 매매가 원활하다 하시면은 뭐 현금 비중 뭐 20%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25% 기준에 스윙 단타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난 매매가 원활치 않아. 그럼 주력주 70% 채우고 뭐 현금 20% 갖고 계시고 나머지 10%는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볼만하겠는데 누적 수급이 좋아? 뭐 실적이 좋아서 들어온 거야? 뭐 그런 기준에서 일부. 오늘도 또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는데 IT의 하이닉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이닉스 기준 28%, 그다음에 DB하이텍이 30%. 이렇게 되면은 전략대로 잡아들이는 대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수세이 나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나는 현금 비중이 제로에 이렇게 두 종목에 게임주도 두 종목. 카카오 게임주 위메이드도 있고 또 하나가 뭐였죠? 다른 게 있으세요. 그래서 꽉 차 있어서 현금 10원도 없고 꽉 차 있어서 매수 사인이 와도 매매가 원활치 않다. 응?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질문 주시면 되는데 이제 가끔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 다 사놨는데 이것도 매수하라 그러면은 이런 거 문자 주지 마세요. 혹은 다날이야. 다날같이 변동성 커. 그럼 교육용입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1%야. 이렇게 문자를 보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다 채웠는데 이걸 왜 줘요? 그러면 다 채운 게 전략의 기준대로 안 해주신 거잖아요. 응? 우리는 항상 그 매일매일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금처럼. 주력주를 이렇게 채우시고 수익 종목, 현금 비중 채워놓으시고 나머지 수익 종목 기준 잡으세요. 근데 지금 IT 주력에서 IT 극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 삼성전기, LG전자 한 묶음. 둘 중에 한 종목, 둘 중에 한 종목 이렇게 채우시라고 했는데 DB하이텍의 비중이 최대 20%로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 좋아. IT를 전체로 묶었다고 치고 나머지는 자동차 화학은 또 없으시고 그럼 나머지는 어떤 기준이에요? 변동성 매매 기준과 카카오 게임즈는 같은 게임주여도 변동성 기준이 아닌 추세 매매로 보자 그랬죠. 같은 게임주여도.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매매 기준하고 어울리는 종목은 예를 든다면 뭐 다날이라든가 최근의 기준에 또 비덴트가 오늘 많이 미끄러졌지만 비덴트의 당일 기준의 변동성.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은 변동성으로 옮겨갈 수 있고 만약에 추세 매매를 기준을 잡았는데 추세 매매 종목이 거래대금이 완전히 급감을 했어요. 그 전에도 거래대금 급감했어. 근데 추세 매매 주성 엔지니어링을 추세 매매로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본다. 혹은 뭐 DB하이텍도 그렇게 본다. 또 SM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 변동성이 만약에 줄어져 있으면 추세가 거래대금이 너무 줄어서 제한적이라면은 그럼 거래대금 수반되는 추세 매매 기준의 종목으로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꽉 채워서 현금 비중 못 맞추고 그러면은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수시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의견 조절하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현금 비중이 없으신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단날의 매매를 좀 하시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쪽에서 요만큼만 잘라내서 그러면 한 3%만 잘라내서 뭐 차익 실현을 하든 손절을 하든
그렇게 해서 단화를 그럼 가지고 가보십시오. 매매가 원활하신다면. 그렇지 않고 직장 다니시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싶은데 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문자가 오니까 자꾸 저 종목도 보고 싶다. 근데 보니 뭐 예를 든다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훌륭한 종목이고 계속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추세 매매에 다른 쪽에 문자 오는 게 더 또 눈에 띄고 그쪽 변동성을 추세 매매지만 그 변동성 확정 그쪽으로 대처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든다면 이쪽을 정리해서 뭐 DB하이텍이 너무 눌렸어요.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예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즈에서 너무 깨져 내려와서 변동성은 좀 크지만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요. 뭐 그런 쪽으로 조금씩은 이동 전략할 수 있어요. 한 분 한 분을 VVIP 방에서는 그나마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고 설정을 해드리는데 그 VVIP 방은 이제 한 100분 조금 넘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문자방은 200분이 월등히 넘으세요. 한 300분씩 되시는 기준인데, 300분씩 되시는 기준인데 전체 합치면. 근데 이제 요 VVIP 회원님들은 성향이 아무래도 이제 과금 규모가 다르시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 채권, 뭐 부동산, 또 현금, 또 상품, 거기에 주식 포트폴리오 이러신 경우들이 그래도 한 30% 정도는 되세요. 그러시면 그분들께서는 단할 이런 종목을 원치는 않아요. 오히려 시장 변동성, 그러니까 방향성 대비 내 계좌가 조금 더 플러스면, 그러니까 시장이 뭐 마이너스면 덜 빠지고 플러스면 조금 더 오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준인데 이왕이면 주도주를 잡아서 주도주는 전체 누적으로 봤을 때 시장 대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00포인트가 300% 오를 때 조선주는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 이제 탑이었죠.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2위까지 왔어요. 그게 15,900원에서부터 55만 원까지. 33배. 그러니까 시장 대비 10배 올라오고. 차화정 랠리 때도 시장 대비 10배 올랐어요. 많이 올라간 게. 기아라든가 롯데케미칼, LG화학이 14배 올라왔거든요. 저점 대비. 시장 대비해서는 10배 정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 주도주의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뭐 10배를 내겠다 이런 기준은 아니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시장 대비 뭐 조금 더 내겠다 아니라 월등히 시장 대비에서는 월등히.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대비 1.5에서 2배 정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들 빠지고 다시 시장 대비 1.5배에서 2배가 오르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누적이 지금 현재 시장 50% 올라와 있을 때 삼성전자는 200%, 시장 50% 올라와 있을 때 하이닉스는 얼마? 290%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예요. 똑같은 이제 뭐 IT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단기 폭등이 나왔다가 2018년부터 해서 조정이 깊게 나왔어요. 다시 바닥. 코로나19 때 바닥까지 깨고 내려가고. 그 다음 다시 돌린 거는요. 또 단기 변동이 나오죠. 근데 누적으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주죠. 그게 주도주예요. 그래서 VVIP 회원님들은 이제 뭐 그때그때 보내주실 때마다 포트 비중을 같이 만져보고 있고요. 그다음 스페셜 방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주셔도 뭐 전체적인 전략에서 이제 잡아드리지 개별적으로 이 포트에 대해서 1대1로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제 전체 동영상 전략을 뿌려드리거나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래서 스페셜 방에 계신 분들이 VVIP 방으로 자산 규모가 계시는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포트폴리오 관리 받으시는 것도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방송의 내용을 시장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면 3,000, 3,100, 3,200, 3,300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씩 더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차별화될 수밖에. 그거는 이제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다 오픈되어 있는 전략이에요. 내가 조금 실천하기가 어려워. 저도 알아요, 그거를. 아니, 당장 이게 변동이 나온다는데 삼성전자 오늘 뭐 1% 왔다 갔다 하고 배운 그대로 하면 오늘 대량 거래량도 아니고 아니, 그래봐야 깔짝깔짝 1% 1%인데 에나 모르겠다 잘라내고 그냥 여기서 단날 16,000원에 사서 17,000원 수익 내야지. 이게 성공하면은 그다음부터 이거 안 본단 말이에요. 얘만 해요, 얘만. 그래서 그거를 막아드려요. 자, 겪어보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메이드 8,000원에서 8조까지 수익 내면 뭐합니까? 이번에 주구장창 두들겨 맞고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두들겨 맞는데 쉽지 않습니다. 분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준 잡아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경우도 더딘 것 같지만 지금 계속 여기서 맴돌잖아요. 계속 여기서. 그래서 하이닉스의 경우에
이거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내가 까먹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46페이지에 또 막혀 있어. 요거를 뭐라고 했는데 막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계속 넘어간다고 했는데 빨리 올라오세요. 넘어갔다. 넘어갔는데 뭐 한 장씩만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오케이. 이걸로 해두면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이제. 오케이. 요게 숫자가 있어요. 넘어가야 돼. 근데 오늘 139페이지뿐이 안 되나? 더 되는? 지금이 139페이지. 오케이. 맞나? 오케이. 그래서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기준에 거래 대금이 5천억이면 안 돼요. 더 터져야 돼 사실은. 5천억에서 1조. 그 정도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추세 강화는 계속 지속이 돼요.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이제 1조에서 2조 계속 넘어가야죠. 시가총액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80조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항상 여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기준, 한국 BNC라든가 이런 그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래대금이 나오는 바이오니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만 이렇게 LX 세미콘이라든가 IT죠. IT 쪽의 흐름이 이 안쪽 20위 안에 계속 유입되는 모양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업황은 완전히 인정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월봉 기준에서 이제 지수가 단계별로 이제 깨지는 흐름에서 돌려놓은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봉 기준에서 눈으로 보시면은 일봉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내려와서 이 저점이 2,9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점을 깼었죠. 깼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하방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강세의 흐름을 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요? 11월 22일 기준인데 요 라인에 2,900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탈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돌려놨다가 또 깨진 거죠. 결론적으로 요렇게 계속 요 저점이라는 게 2,950포인트 저점을 3,000까지 돌려놨다가 다시 2,800 초반까지. 근데 하이닉스는 이 당시보다 이렇게 삼성전자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래를 수반하면서 강세를 줬다라는 거. 그래서 요 주봉을 다시금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보시면 거래를 체크해드렸어요. 다시 보십시오.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세가 연출이 된다 할지라도 강세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거래 대금이 설정이 돼야 돼요. 최소 5MA, 20MA 넘겨야 되고 당연히 이런 라인을 넘겨줘야 추세가 나와요. 이 앞전에 매물벽이 있고 매물이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뚫을 거야? 응? 여러분들이 뚫습니까? 아니죠. 저 기준은 어떤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업체들 특히 바이오주들은 어때요? 10% 전후에 외국인 대주 지분인 종목이 많아요. 뭐 HLB도 10% 전후되지 않나요? 11%인가? HLB? 그리고 뭐 텔콘, RF제약 같은 돈 무지 벌었지. 전환 자체로. 뭐 어찌됐건 간에 또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 다 보면은 대주 지분이 10% 전후입니다. 이건 뭐냐면 장내 매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전환 자체를 무지하게 발행을 했고 전환 자체 무지하게 발행된 상태에서 행사를 하죠. 헐값에 행사를 하죠. 주가가 뭐 폭락한 그 시점부터 해서 돌릴 때 행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올라올 때 그 전환 물량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희석이 돼서 대주 지분이 다 젖은 거예요. 그럼 전환 물량을 다 행사한 쪽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다 해먹고 나갔죠. 또. 어찌됐건 대주 지분 10%라고 한다면 그럼 유통 물량이 90%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90%인데 주가를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꺾어놨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뭐 반발 줬다가 이렇게 밀려 있다. 그러면 이런 구간이 뭐가 돼요? 주가를 당겼을 때 마지막 자락 쫓아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당겨놓은 애들이 여기서 때리고 나갈 때 마지막 자락에 형성된 물량들 요게 이제 평균 단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기준을 넘길 때 요때 당시에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통 물량이 뭐 90%짜리 혹은 80%짜리 대주 지분 20%, 30%, 70% 이런 식으로. 근데 하이닉스의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50%에 육박해요. 대주 지분까지 합산하고 기관 쪽 합산하면은 개인들이 10% 초반이에요. 개인들의 10% 초반인데 이 매물이라는 건 누구 매물이라는 얘기야? 이 누구 매물이라는 얘기야?
외국계에서 이 당시에 물량을 만약에 털어냈다면 그 물량에 대한 매물을 얘기하나요? 대형주, 극대형주에 대한 매물벽에 대한 해석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이제 수반되면서 움직이면 이런 매물에 대한 뭐 부담 요인 또 8월 달이죠. 8월 달에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 봐요. 여기서 뭐 매물벽이 있다고 여기서 맴돈 거 있어요? 횡보한 거 있어? 아니 매물벽 있다고 여기서 횡보한 거 있어? 요게 매물벽 아니야, 요거? 아, 앞전 고점 못 넘기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35% 올라오고 나서 시장이 파월 의장의 연임에 대한 긴축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지고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해서의 이야기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가 조금 더 불거져서 이렇게 맴도는 거지 여기가 매물벽이어서 에이, 참. 매물이 요 꼭대기에 있나 음봉의 꼭대기에 기본 상식이 절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우려는 갖지 마세요. 막 여기서 한번 또 부딪힐 거고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만 생각하시라니까 심리적으로만 어? 여기서 이거 넘기는데 장대항봉으로 넘겼죠. 여기서 매물벽 있다고 막 여기 주춤거렸나? 응? 고점 넘긴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의 기준은 극대형주는 첫 번째로 펀더멘탈을 보시고 두 번째로 모멘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수급이 유입되느냐? 그 수급이 유입되는 과정의 흐름을 거래대금으로 놓고 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그죠?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그리고 5MA, 20MA 기준에서도 그 기준이 설정이 되면 월등히 긍정적이죠. 당일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주봉. 없습니다. 주봉 기준에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움직임이 나온 거는 이럴 때뿐이 없어요. 없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요 갭 상승 나온 요 자리에 이 갭을 하단 부분을 메꾸지 않았다는 거는 추세 강화를 지속한다. 시장의 안정성만 조금만 찾으면 된다. 그 안정성이라는 거 뭐야? 미국 증시의 흐름에서의 신고가 랠리의 기준 그 부분이 당연히 이제 이쪽에 추가 강세를 이끌어낸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해지다 보니 PER 11배에서 12배짜리 기술주가 세상에 있어요. 그럼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됩니다. 전망치는. 왜? 업황의 개선폭, MLCC 분야에 있어서 뭐 최강자. 결론적으로 전장에 관련돼서도 내용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2월 달 거만 보여드립니다. 그 이전에 뭐 주가 뭐 급락 나와서 저점일 때 그 문자 보여드리려면 끝도 없죠. 왜? 전략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매일 문자가 나가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문자 나갈 때 대부분이 매수의 관점에서. 근데 뭐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문자의 기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래량이 제한적이지만 가격 매릿이 월등할 때 혹은 거래가 수반되면서 수급이 확인되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세를 뛸 때 그럴 때 기준을 계속 잡습니다. 이제는 이제 18만 원 공방이 형성돼 있는데 그 18만 원 기준점에서 대략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예를 든다면 1년 동안 고생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이 바이오나 이런 쪽을 꼭 생각하시기보다 이런 주력주에서 기준을 설정하시면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저평가이냐?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PER이 LG전자도 말이 됩니까? 6배, 5배, 6배. 아우. 성장성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핸드셋 사업이 적자였지만 핸드셋 사업을 가지고 갈 때는 성장성을 그래도 가지고 간 거였고 핸드셋 사업을 없애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백색가전 매출 70조 원의 영업이익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성장성 부분에 전장의 결과물이 좀 나와주면 되는데 전장 관련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가 단행되게 되면 이슈들이 뭉치죠. 그렇게 될 때 변동성, 조그만 변동성에도 지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LG전자의 기준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 삼성전기 당연히 우리는 삼성전기를 사실 비중을 IT에서 가장 높게 잡았었어요. 지금의 기준도 거래만 조금만 더 수반되면은 가장 높게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 부분이 다소 아쉽게 이제 그 반도체 쪽 대비해서는 다소 아쉽게 거래되는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추세 강화 부분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월봉 보시면
결론적으로 많이 이제 아쉽고 버거웠던 그 종목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이제 뭐 나쁜 음, 흐름의 기준으로 설정되지는 않아요. 그죠? 300% 수준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따지면 이제 200%대 기준에. 근데 이제 변동이 아무래도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크고요. 단 2020년도에 2016년 저점을 안 깬 유일한 업종, 전기전자 업종. 안 깼잖아요. 유일합니다. 전기전자 업종만 안 깨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어찌됐건 이만큼 올라왔는데 PR이 얼마? 11배, 12배에서 움직인다? 지금 신규적으로 이제 상승인데 확인 형성이 되고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되고 거래 대금이 이제 수반되어 가는 위치인데 이렇게 됐을 때의 보고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실적 컨센서스 부분이 계속 상향이 됩니다. 이렇게. 주도주들 그래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디스플레이는 주도주 업종의 기준은 주도 업종으로 보지만 주도주로 설정해 드려서 편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주구장창 깨져 내려갔느냐? 업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장에서 이것도 가장 못 올라온 거예요. 어떤 거 기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LG전자, LG이노텍 대비 상승률이 가장 제한적으로. 왜? 이때 당시에 수급이 조금뿐이 안 들었어요. 나머지 IT가 다 세다 보니까 그냥 조금 일부 들어오는 정도? 실적은 완전히 진짜 속된 표현은 개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 일부 조정받고 다 강세를 띠는데 얘만 주구장창 폭락. 근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멘토 잘 설정하셔야 되는 게 저 부분에 두 명. 제가 기억하는 거는 방송 나가서 한 명은 우리 회사 출신이에요. 우리 회사에 한 1년 이상 또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연세가 많아요. 이제 60이 넘었어. LG 디스플레이가 끝내준대. 왜? 그러니까 이제 IT에서 나머지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거는 다 강세인데 얘만 못 가니까 강세 뛰는 종목은 겁이 나서 사지를 못하고 이런 종목은 수급만 보면 되거든요. 수급 개판이거든. 근데 얘를 계속 사래. 왜? 그러면 중국에 공장 증설을 하는데 그것만 딱 되면 어마어마하게 실적 개선될 거래. 그게 이제 증권사 보고서 그렇게 나온 거죠. 자기 생각도 아니고. 근데 수급은 그걸 인정을 안 해줘, 메이저들은. 업황이 개판이고 실적이 안 나와. 똑같이 IT여도 나머지 IT는 가는데 얘만 못 가. 나머지 IT라는 게 그룹사들. 응? 삼성그룹주들, SK그룹, 뭐 하이닉스, 또 LG그룹에 뭐 LG전자, LG이노텍 다 가는데 얘만 못 가. 수급이 완전히 말 그대로 진짜 개판이 개판. 적자인데도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또 한 명은 뭐라 그러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 만큼 팔아가지고 이제는 대세. 아니 팔 만큼 판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안 좋으면 계속 파는 거지. IMF 때 그랬어요. LG그룹주들의 외국인 지분이 10%대까지 떨어졌어요. IMF 때. 나머지 쪽은 막 긁어 모으는 쪽도 많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럴 때 막 매수했는데 이럴 때. 황금 대바닥 줍니다라고. 반등 나올 때. 안 돼. 그러다가 이때 크게 개선이 되죠. 이때 수급이 바뀝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삼성 쪽도 똑같이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았는데 그나마 이제 LG 쪽이 호황세를 만드는 방식도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때 또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 하여간에 뭐 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내용의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되고 이때 강세를 띨 때 보시면 월봉상의 거래대금도 그리고 이제 요 강세는 이제 전체 IT의 강세 기준이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이제 다시금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수혜주 뭐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인가요? 뭐 하여간에 그렇게 되면서 LG이노텍, 애플발부터 해서 LG 디스플레이도 뭐 그런 인식이 잡히고 거래가 이틀 수반된 이후에 다시 거래가 둔화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6%의 그 흐름이 나왔는데 누적 수급이 월등히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놓고 보실 때도 우리도 이때 들어가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손절을 하고 나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 미끄러졌죠, 거래도 없이. 또 실적은 다른 쪽보다는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저평가는 맞습니다만. 저평가예요, 여기도. 근데 수급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결론은 샛별령이 떠주고 그리고
이 기준에서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의 흐름이 나와줬는데 거래 대금이 2천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2천억을 넘기는 거래 대금이 형성될 때 들어가서 IT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추세 매매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5MA, 5거래일, 20거래일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따라붙어서 추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여기 샛별형의 기준에 이번 주 거래 대금이 월요일 날 터져 있으니 화, 수, 목, 금 터지면서 이런 고점을 앞전 고점을 넘겨주면 추세 강화 매매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IT의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으로서는 SK 하이닉스를 먼저 매매선을 드려요. 이 둘 중에 한 종목.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기 한 종목. 그 IT 최대 그 주력주는 최대 두 종목 갖고 갑니다. 최소 한 종목. 그리고 나머지 스윙인데 스윙이 좀 많아요. DBI텍 꽉 잡고 있죠 지금. 우리 기준에서 많이 편입 갖고 있죠. 20% 채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5만 원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 들어가서 이제 뭐 18,000원대부터 해서 2만 원 요 사이. 매집이 뭐 어마어마하고 성장성 국면 노출돼 있고 거기에 이제 신텍 거래대금 좀 둔화돼 있지만 신텍. 그래서 디스플레이까지 확장하지는 않는다. 공식 매매 사이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또 캔들 패턴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T 위주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주력주 기준, 그다음에 이제 뭐 DBI텍,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또 지금 시가총액 1조 미만이지만 파트론, 또 뭐였죠? 파트론 말고 코리아 서킷이었나요? 뭐 하여간에 그 기준. 그리고 오늘 변동성 2조 이상짜리 종목. LX 뭐죠? LX 뭐죠? 콘덴서. 콘덴서인가요? LX 뭐죠? 세미콘.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요. 모르는 종목 모르는 거야. 이름이 뭐 바뀐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LX 세미콘이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없다가 드디어 2천억을 넘겨서 3천억 원대를 터뜨렸어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러겠죠. 오늘 자금 집행하는 쪽에서 막 사들이니까. 내일 만약에 또다시 거래대금이 터진다. 최소 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수반된다. 그리고 양봉이다. 라면은 변동성 매매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눌린다? 그럼 눌린 이후에 이쪽도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쪽이니까 6%에서 8% 사이? 그러니까 그 수급 확인하고 대처하면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샛별형의 기준 디스플레이 그래서 좀 뭐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변형, 샛별형의 기준 또 샛별형 그리고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 근데 샛별형은 거래가 좀 제한적이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의 변형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그런 캔들 3개짜리 신뢰도 속에서 5에서 10거래 이상의 뭐 눌림목이 있었고 돌리는 이 흐름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에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그 기준 말씀드렸어요. 캔들 관련된 이제 그 공지사항 동영상 보시면 그런 내용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업은 별이 2개니까 뭐 제한적으로 개별 매매 들어가시는 거고 요 자락을 시가를 넘기는 시점에 편입 요 고점을 넘겨도 편입 그리고 캔들이 어떤 몸통을 해도 이 마지막 날짜 세 번째 날짜 다 편입. 나는 이 종목을 이날 못 봤다. 이날 못 볼 수 있잖아요. 이날 못 볼 수 있잖아. 완성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기준에 이 꼬리까지 전부 편입. 요 현재 종가 여기고 꼬리까지 전부 편입의 기준.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패턴 완성 후에 3거래일 고점까지인데 되돌림의 경우에는 1, 2거래일의 캔들의 2분의 1 하향 돌파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양봉으로 하나의 양봉으로 인식을 하고 이 하나의 양봉의 뭐 절반이 훼손된다거나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교육 강의에 들어 있어요. 캔들 교육만 9시간 뭐 110만 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걸 사서 들으세요 그러면 또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올려드린 거에도 일정 범위 설명됐으니까 들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호텔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80시간 규모 80시간 기준의 VOD하고 USB를 강연에 오신 분들은 무상으로 드립니다. 근데 강연회가 이제 20분
모집으로 마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씩 지금 뭐 거의 19분이시고 못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 자리 남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순수하니까 한 명 남았어요. 선착순 한 명. 아, 선착순 한 명인데 몇 명이 붙었고 디자인하고 몇 명이 붙어 텍스트 작업하고 몇 명이 붙어서 그걸 글을 카톡방에 막 뿌리고 있고 문자를 막 보내고 그러나 순수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인원 확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 아직 과금 못 하신 분들 그러니까 강연에 과금 못 하신 분들은 그럼 배제를 시켜놓고 추가적인 인원을 2명인지 3명인지 명확히 알려드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화하셔서 나는 무조건 오고 싶다 하시면은 뭐 20분 기준인데 뭐 자리에 또 만들면 되니까. 지금 이제 그 여의도 특급 호텔의 9층을 통째로 빌려놨단 말이에요. 9층 업장을 통째로. 통째로 빌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장의 최대 인원은 뭐 본인들 기준에서 50분까지는 입장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좀 넉넉하게 가려면 한 30분까지 입장이 돼요. 근데 또 너무 많은 인원이 계시면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 그래서 20분으로 제한적으로 해놓은 건데 하여간에 지금 기준은 20분이 거의 다 찼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인물 검색하시고 인물 검색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홈페이지로 찾아오셔도 되고 직접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라고 써 있어요. 혹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화면이 요 밑에 거예요. 이것도 우리 직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연세 있으신 분이 보셔도 알아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 좀. 요 화면으로 오세요 하면 이 화면이 가려지지 않고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건 뭐 한쪽으로 빼든지. 그렇게 해서 요 화면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누르셔도 되고 요 화면 표시해놓고 어디 있어 이 화면? 표시해놓은 거 요거잖아. 요걸 보여드려야지. 그럼 여기서도 이 그림을 누르면 글씨를 누르면 오실 수 있고 그냥 직접 윤정도.com 뭐 주식투시rom.com jdippt.co.kr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인 화면에 이 호텔 강연회를 넣으세요. 메인 강연에 이거 호텔 강연회를 넣으시면 되겠지.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이 있는데 요 기준에 이제 호텔 강연회를 오시면 혜택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 강연회가 일부 실전 필살기 개장 초에 올려드리는 종목 잡아서 변동성 매매 하시는 방법. 뭐 상한가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사실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개별 매매 기준이냐 아니면 전체 들어갈 수 있느냐 차이고 16시부터 해서는 이제 시장 주도주 여기서는 이제 비법 변동성 매매 비법 여기는 시장 주도주 근데 이제 보통 한 50분씩 진행을 하겠죠 사실상 엑기스만 압축해서 드릴 겁니다. 영상을 녹화를 해서 지금 우리 그 안내 문구 보면은 뭐 VOD하고 다 드릴게요. 그거 다 지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행사 당일날 카메라 만약에 찍었는데 뭐 문제 발생돼서 녹화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녹화 안 됐으니까 다 환불해 드릴 거야? 이거 드리기로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날 행사 진행되는 VOD를 녹화를 할 겁니다. 하고 교재가 당연히 있겠죠. 교재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VOD하고 교재를 가급적 드릴 텐데 혹시 문제 발생되면 못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공지사항에 드립니다 이렇게 써놓지 말란 말이에요. 왜? 기존에 했던 80시간의 강의를 드릴 테니까. 기존에 했던 80시간의 강의를 VOD하고 자료로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날 3부 19시 7시 이후에는 우리가 공안시까지 대관을 해놨어요. 근데 물론 뭐 공안시까지 있지 않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귀가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37층으로 이동을 할지 아니면 뭐 스위트 기준으로 뭐 인원이 적으시면 글로 이동을 해서 뭐 추가적인 대화를 나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숙박하시는 분들은 조식, 조찬 그리고 이제 점심까지 함께 드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는 이제 또 인원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22만 원에 식사, 그다음에 식음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다음에 교육 교재 자료, 교재가 포함되어 있는. 그다음 숙박은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날 금요일 기준에. 근데 저희가 30만 원에 예약을
4개를 잡아놨는데 3개가 그중에 예약이 끝났고 1개가 남아있어요, 방이. 그 1개도 이제 오늘 저녁에 아마 최종 결정을 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이제 우리 직원분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강조를 해야 되겠죠? 이걸 시뻘겋게 강조를 하든지. 액센트를 어디다 줄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죠. 그럼 세 분이서 미팅을 하세요. 디자인하시는 세 분이서. 어디다 액센트를 줄까라고. 이게 주가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품. 여러분들이 신규 가입하신다면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가끔씩 해드리는 거고 보통 2 플러스 그냥 1으로 진행을 해드리죠. 근데 2 플러스 1으로 진행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1년에 한 번이니까 VVIP 강연에는 그래서 2달을 더 드린다. 여기 이걸 가입해도 2달, 이걸 가입해도 2달. 그러니까 5개월에 요 가격, 7개월에 요 가격이다. 그럼 결론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밑에다가 위에다 쓰든 가장 표시를 해서. 그래서 뭐 총 5개월 드립니다. 총 7달 드립니다. 좀 이거 생각을 안 해주시나? 우리 직원분들? 혼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하시는데 기준점 잡아드리고 액센트를 잡아드리는데 거래대금도 없는데 그냥 이 종목 좋아 보여.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응? 어떤 게 포인트인지 거래대금이 포인트입니다. 혹은 오늘은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도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가 포인트입니다. 프로그램 수급 동향 보십시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녹화 올려드릴 때 그걸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 보십시오. 프로그램 매매가 지속되는데 눌리면 15% 수준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게 13만 원 초반이잖아요. 13만 원 수준. 그럼 13만 원부터 또 8천 원이 올랐어요. 그럼 얼마냐고. 그게 6%란 말이에요. 액센트를 잡아드리는데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아는 액센트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를 못한다? 성의가 없는 거지. 그렇게뿐이 얘기를 못하죠.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엑기스가 뭔지, 액센트를 어디다 주는지 그 엑기스를 받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교육을 할 때. 응? 너무 교육 시간이 짧아요 하시면 여기처럼 당일날 거 드린다는 안 써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기초예요. 기초 어떻게? 15시간. 그 다음에 매직 계산기 드리고 VOD 이게 언제? 20년 8월에 녹화한 거예요. 그거를 총 45시간 어떻게? 9시간짜리 5강입니다. 전부 다른 캔들 9시간. 이동평균선 기준의 그램별의 매매 법칙, 추세의 범위, 또 개배 기준 그렇게 해서 그게 또 9시간. 변동성 거래 기준의 거래량, 또 변동성 거래량의 기준 뭐 이런 기준에 또 9시간. 그런 식으로 총 5강의를 해서 45시간일 거예요. 쿠팡에서 팔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것도 써주면 좋지. 이거 어디서 파는데? 쿠팡 등에서 이 가격에 팔고 있는이지. 우리 사이트의 기준이 아니고 쿠팡, 티몬, 위메프 등에서 이런 가격에 팔고 있는 이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누구한테? 이번에 VVIP 회원님들이나 VIP 회원님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달라고 말씀하시고 12월 10일 강연에 오시는 분들께만 강연의 비용 얼마? 2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용에 시급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 얼마? 그럼 금액 기준도 여기 써놔. 우리 직원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금액 기준으로 얼마 그래서 통합. 와, 이거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되니.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34년 동안의 노하우를 압축을 해서 넣어드리고 있는 교육 내용을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1시간 듣고 아실 수 있냐 이거야. 결론은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도 시황의 시장 개장 전부터 해서 또 개장 초부터 해서 시황을 명확히 잡아드렸어요. 아까 잠깐 엑기스 잡아드린 내용처럼.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면은 편해진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니까. 그러면서 장중에 매집에 대한 교육, 또 거래량에 대한 교육. 그게 교육이 틀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그 기준을 잡고 교육이 되는 거죠. 틀 잡아놓은 교육은 1년에 뭐 한 번, 내년에 또 한 번 할까요? 뭐 그런 기준. 올해는 25강 했으니까 50분짜리를. 액센트를 어디다 줘야 되는지 기준처럼 여러분들은 매매할 때 어디에 기준점을 잡는지. 또 문제가 발생되면 막 새벽에도 차트 올려드리죠.
수급 동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새벽 3시, 4시 나오거든요. 미국장 보면서 그거 캡처해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전화하셔서, 전화하셔서 나 혜택 주세요. 그리고 이제 숙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신규 가입자분들은 VVIP 회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VVIP 회원님들 혜택은 좀 더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이 강연회를 오실 경우에만 요 가격에 플러스 2개월을 더 드린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강연에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5분 정도가 지금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20분 중에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분위기 보고 내용 보고 실제 대화도 해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 가입을 하시겠다 오시는 거겠죠. 강의 2시간짜리 들으시려고 어려운 발걸음 하시기보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분들 오시는 분들께 이 혜택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기준에서 어차피 12월 10일 날 가입하면 13일부터 함께 가셔야 되는데 그럼 난 당장 내일 화요일부터 윤정도랑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결제하시면 되죠. 과금하시고, 응? 과금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나 강연에 갈 거야. 갈 거니까 화요일부터 요 혜택을 줘. 그렇게 해서 화요일부터 가급적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셔서 계좌 수익을 좀 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거는 내가 좀 그렇고 강연에 좀 듣고 이번에 이거 다 준다니까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내가 할 거야 하시면 이렇게 해서 오셔도 돼요. 이거 다 준다고 하니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기존 분들은 다 갖고 계시는 거고 신규 그죠?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뭐 3부 시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3부 이후의 시간에 오셔도 직장 다니시고 나서 왜냐하면 요 기준은 어차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연의 내용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제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방금 강연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라달라고 잘라서 각 방에 올려드리라고요. 강연의 설명을 그렇게 해서 링크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 이제 좀 빨리 넘길 부분도 빨리 넘깁니다. 시가총액의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많아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내고 내려가면은 우리 요거 매일 업데이트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좀 질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279개사가 아니에요.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 추정치를 갖고 오는 데이터 같은데 실질적으로 230개 되려나 할 거예요. 그거를 일단은 저희 직원분하고 제가 다시 해서 표 작업 다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여간에 200개가 됐든 300개가 됐든 수백 개 기준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또 오늘 개별 매매 한국BNC 바이오니아 많은 분들이 이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뭐 배운 대로 했더니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도 있고 또 SFA 반도체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변동성 탄력 오늘 장에서의 또 디스플레이의 탄력 또 LX 세미콘의 탄력 또 시가총액 이제 1조 미만짜리 기준에서도 IT 종목의 탄력은 뭐 상당했어요. 그래서 1조 이상짜리 기준에 특히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종목 그 기준으로 좀 들여다보자. 다날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에 또 볼 겁니다. 180만 주인가요? 매도 물량이?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 200만 주 이상. 그래서 하루에 3% 매수가 들어왔고 또 하루에 2.5%의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한 만큼 화요일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재차 편입이 될 수 있어요. 단기 성향에. 지금 여기 굉장히 지금 거래대금 수반되면서 단타 성향의 자금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지금.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대금 기준을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엑셀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뭐라 올려주셨냐면 뭐 장중에 2 이상 더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22%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8%에서 22%는 참 좋긴 한데 시가총액이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커서 난 못 들어갔다. 시가총액이 작고 그래서 그게 정답입니다.
윤정도도 이거 방송 갖고 나와서 오늘 뭐 대박 나셨죠?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건 나쁜 윤정도인 거지. 예. 실제 매매가 원활치는 않아요. 시가총액 작은 쪽은.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VVIP 방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잡고 대형주 위주에서 비중 잡고 그러면서 이제 다날 같은 종목 3,500억에서 뭐 1조 2천억까지 올라왔으니까 다날 같은 종목 또 위메이드 같은 종목 8천억에서 8조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한국 BNC 같은 종목 변동성 확장돼 있던 종목 그런 종목군들을 이렇게 아름아름 보시는 거예요. 교육도 받아보고. 그래도 힘들어요. 시가총액 커도. 근데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 더더욱 힘들겠죠. 매매가. 그게 이제 조금 원활해지시면 개별 매매 요만큼만 들어가는. 전체 자금이 못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명만 들어간다 해도 1,000만 원 들어가면 30억이에요. 그리고 전체 오픈돼 있어. 그래서 뭐 카톡방에도 2, 3만 명 계시고 유튜브에도 2만 5천 명 계시고 홈페이지에도 계시고 그 문자 한번 때려버려 10만 명한테 문자 가서 3천 명이 만약에 샀다. 1,000만 원씩. 300억. 그럼 대주주 돼요. 대주주? 대주주로 해야 되나? 어찌됐건 지분 신고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원활하게 뭐 거래대금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가총액도 보시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날 같은 경우에 뭐 내일도 들여다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이따 이제 그 종목군 내일 들여다보실 종목군을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참조하시고 지난주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IT, 또 다날, 뭐 위메이드도 올려드렸었고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비덴트 많이 올려드렸어요. 변동성은 뭐 어마어마했죠 사실. 그 변동성이 성공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추풍 낙엽이죠 뭐 그런 그 손실도 발생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변동성 큰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할 수 있고 비중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또 장중 매매가 원활하신 분 기준에 비덴트든 다날이든 또 지금은 이제 또 위메이드가 윗방향이 아니라 조정폭도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하시고 기준 좀 잘 잡고 대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매 사인은 뭐 문자로도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방에 계신 분들께는 동영상 녹화해서 대부분을 동영상 녹화해서 매직 계산기하고 올려드려요. 그 동영상 녹화가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뭐 매직 계산기와 텍스트 자료 위주로도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하이닉스, DB하이텍, 뭐 다날 이런 쪽으로 올려드렸는데 장중 기준에서는 이제 LX세미콘을 예쁜 공대님이 이제 9시 36분 기준에 포착을 하셨고 갭상승 이후에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종목이었고 그래서 이 종목은 빨리 잡았으면 12만 원, 또 12만 원 중반 늦게 잡으시고 그 동영상 보시고 잡았다면은 13만 원 초반, 13만 원 수준. 종가가 13만 8천 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러니까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터져줬다. 그러면 이제 내일 화요일 날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또 들여다본다는 거죠.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 수반 안 되면 관망인 거고 수반이 되면 프로그램 수급 확인하고 변동성 매매 기준까지 설정할 수 있다. 주성 달리네요. 쭉 뻗어 올랐다 5% 급등 나왔다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아쉽게도. 시간에서 또 한 조금 눌려버리고. 내일 또 보고요. LX세미콘 9시 36분. 저때가 이제 12만 원대였을 것 같아요. 엑선스퀘어 마이너스 8%에서 오르네. 전 무서워서 못 들어가면 이게 정답이죠. 이동 교수님. 내년 9월이 만기신데 차분차분만 대처하시면 됩니다. 시총이 3천억짜리가 너무 작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2천억 원대인가요? 3천억? 2천억? 네. 그게 정답이에요. 꼭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날 16,000원까지 밀렸던 16,000원이 깨졌던 다날이 17,000원대까지 쭉 뻗어 올랐죠. 수급 범위, 변동성 범위, 프로그램 쪽에 연동이 돼 있었고 벤자민 선생님 LX세미콘 수익 이렇게 잘 잡아내셨고 다이오니아 급등이네요. 삼성전자 9만 원 가자. 삼성전자 한번 갈까요? 3333 혹은 상상상상 3333 상상상상 이쪽에 IT 기준이 탄력을 받으면 큰 시세 낼 수 있습니다. 3333 상상상상 얼른 쭉 올려주시고 종목 빠르게 넘겨서 종목 기준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상상
3333. 얼른. 지금 시간도 뭐 벌써 9시 33분이에요. 저희도 야간 미팅이 또 있는데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범위만큼 해드릴 테니까. 3333 상상상상. 엄지척.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노란톡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4%뭐 좋네요. 여린율공님, 주린열공 선생님 단날 한국 BNC 교육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전윤 선생님께서도 2% 단날 기준에.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예요. 오늘 문자 사인 내보내지 않았어요. 못 보냈고 13만 원 수준에서 못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T 종목별로 꽉 차 있고 거기에 이제 뭐 DBI 텍도 있고 우리는 또 지난 주말 기준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심텍 차익 실현 2번 하고 재편입한 또 심텍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편입 기준을 잡아드릴 수도 있는데 개장초 상황이 원체 안 좋은 상태였다가 뭐 근데 이제 시가총액 그 2조를 넘기면서 시가총액 코스닥 20위 안에 들어와 있고요. 거래대금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뭐 1조 이상 상승률도 좋지만 이 추가적인 그 흐름이 나오려면 거래대금이 3천억 넘기는 금액 기준이다. 시장에서 가장 높은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오는 그런 거래대금이다. 그러니까 시장 관심이 이제 뭐 집중되고 있다라는 쪽의 기준이죠. 내일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 보시면 이제 250만 주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13만 8천 원 기준인데 올라서 이렇잖아요. 11만 원이라고 기준 잡고 2천억 넘긴다라고 한다면 사실 200만 주, 180만 주. 180만 주로 기준 잡을까요? 그러면 9시 10분에 10%, 9시 20분에 20%, 9시 반에 20%, 10시에 30%. 요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9시 10분 기준에 이제 10%니까 여기에요. 그럼 요때 기준이 18만 주면 돼. 형성이 안 됐죠. 그러면 9시 반의 기준에 20%. 그럼 얼마? 36만 주. 36만 주. 안 실렸죠. 그러면 이제 뭐 10시까지 30%. 그럼 얼마예요, 이제? 54만 주인데 38에 24, 54만 주인데 거래가 실리면서 저 고점까지 60만 주. 응? 넘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180만 주로 잡을지 아니면은 3,300원 빼주면 11만 3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160만 주만 잡아도 그렇다면은 좀 공격적으로 잡으면 이런 데서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강화를 띈다. 그럼 10%까지 여기서 따라붙어도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에만 따라붙어도 12만 1,000원, 12만 5천 원 요 사이에 편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얼마? 13,000원? 그럼 추가적으로 10%의 수익을 또 낸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장중에 동영상 교육으로 노란톡에 올려드렸고 당연히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보셨겠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서 프로그램이 일부 더 들어왔지만은 결국 못 돌리고 끝났어요. 이쪽은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히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12만 주, 13만 주? 뭐 이렇게 형성돼 있던 게 쭉쭉 막 17만 주 그 이상으로 쭉쭉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들어올린 거죠. 위에 매물을 쫙 걷어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17.40%의 기준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눌릴 때 차익 실현 범위는 제한적으로 드렸고 밀릴 때 프로그램 수급 보고 15% 기준이 13만 원 수준이니까 거기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다. 공격적이신 분들은 고점 돌파해도 뭐 들어갈 수도 있다. 다만 우리 기준점은 15%까지도 특이한 케이스의 기준이니 특이한 케이스는 뭐예요? 거래대금이 오늘 드디어 2천억을 넘기고 또 특이한 케이스는 뭐예요?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에 놓여져 있고 3위입니다. 3위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3위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도 최상에 놓여져 있고 10위 안에 들어오는 그럼 특이한 케이스니까 15%까지 따라붙는다. 그 15%가 얼마? 13만 원 수준이더라. 거기서부터 6%가 더 올라가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차트와 매직 계산기 그다음에 매직 시그널 같이 넣어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5만 주 정도면 된다 그랬어요? 5만 주. 뭘로? 분봉 기준에 5만 주면 5분봉 기준에 따라붙으시는 범위로. 일봉 기준에서 갭 상승에 좀 일찍 따라붙으신 분들이라면 12만 원 수준
그다음에 뭐 요 고점 넘길 때 기준 12만 5천 원의 수준. 그리고 교육해드리고 요자락이니까 13만 원 수준. 음. 내일은 이제 내일 또 다시의 기준이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5만 주의 거래량이면 요 정도란 말이에요. 요 거래량만 실려도 된다. 일단 거래가 터져 있으니. 응? 그걸 훌쩍 넘기고 앞전 고점을 넘기고 아시겠어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얼마? 13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돌리는. 근데 이때 거래량은 없죠. 거래량이 없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다만 들어올린 쪽이 프로그램 외국인 기관들로 추정이 되고 그들이 수급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매도를 하더라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락에서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돌려지는 흐름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따라붙을 수 있다. 내일 기준에 똑같아요.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의 거래량 터져 있는 기준, 또 변형, 샛별형, 시초가 어디 여기죠? 변형, 샛별형 기준에 터져 있는 기준, 또 갭에 대한 기준, 마찬가지로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의 갭에 대한 기준, 거래대금 터져 있는 기준. 여기서 이제 쭉 뻗어갈 거냐의 기준은 시가총액 2조짜리라서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은 거래만 실려주면 됩니다. 기준 거래량 얼마? 200만 주. 내일 200만 주 거래량만 최소 범위의 거래량 설정 범위 보십시오.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빨리 넘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함께 가십시오. 지금 전화하십시오. 새벽에 제 방 보시는 분들도 전화하시고 전화 못 받으면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럼 내일 당장 화요일날 당장 뭐 시장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좋은데 내일 당장 시장 추가적인 강세 3,000포인트 넘기는 흐름에 주도업종군 또 변동성 확장 종목들 잡아내서 수익 잡아내셔야죠. 다날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 일단은 7,000원대에서부터 기준을 잡아드렸고요. 7,000원대에서부터 기준 잡고 그때는 시가총액이 뭐 5천억 뭐 그 정도 수준? 7,000원대니까 7,000원대 기준 곱하기 6,800만 주예요. 주식수를 다 줘야 된다 그랬어요. 주식수 모르는데 무슨 매매를 합니까? 그 주식수를 아야 시가총액이 나오고 그들의 수급 범위를 확인할 수 있죠. 예, 7%대 지금 한 8% 가까이 매집이 돼 있어요. 8% 가까이. 10,000원대 평균 단가입니다. 프리미엄은 높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9,050원에도 편입 기준, 또 그 이후에 10,050원 그리고 1350원 평균 얼마? 1200원의 평균 매수. 11,000원 찍어놓고 11,000원 찍어놓고 8% 수익 난 다음에 당일날 미끄러져 내려온 상태에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실현을 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장 막판에 이제 다시 돌려 올렸단 말이에요. 이 가격으로. 그래서 이 가격에 전량 차익실현 해드렸고 그 다음날 다시 보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날 거래 터지면서 막 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 매도를 하겠어요? 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이 결국 이탈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탈되신 이후에 단날뿐만 아니라 변동성 매매를 좋아하시다 보면 낭패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이. 네?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우리도 먹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움직이세요. 같이. 금요일날 기준에 15,700원에 들어가서 또 추가 편입 16,050원에 편입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 상향해드리고 쭉 진행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점 찍히고 눌림목이 나와서 평균 16,7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16,700원 전량 차익 실현. 종가 시간에서 이제 17,100원으로 끝났는데 오늘 개파락 3% 수준, 2%대. 그러니까 뭐 급등이 나오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2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다 해도 이제 막 1조를 넘긴 종목, 그다음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종목, 거래대금이 계속 터져 있는 종목에서는 그 물량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런 교훈을 잡아낸 거죠. 마이너스 3% 수준. 장중에 그러고 나서 또 플러스까지 쭉 돌려놓은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 단알도 또 설정을 잡습니다. 계속 기준 잡아드렸어요. 단알 기준에서도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 180만 주 매도가 있으니 그게 이제 단타 성향이니까 다시 화요일 날 또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변동성 보고 뭐 만들어가죠. 이런 거는 뭐 이평선을 딱 부딪혀 준다든가. 그게 누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누구나가 다 야, 5일선 지지했어라고 들어갈 때 좀 메이저급에서 이런 데서 쏴주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따라붙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식간에 80만 주 사서 16,800원에서 80만 주 사갖고 17,400원까지 당겨버려요.
600원 땡긴 거 600원. 평상시 대비 변동성은 제한적이죠. 평균 17,000원 전후 수준에서 다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 1% 주고 17,200원에 그러면 분할 매수 2번 들어가 보자. 80만 주 들어 80만 주. 그래놓고 여기서 또 다 때려요. 한 1% 뛰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손바뀜일지 단타 매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의 이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건 이제 다시 우리 직원분들 말씀드리면은 요 수익 범위에서의 왁구도 지금 디자인 하신 분들이 표 작업 좀 도와주니까 왁구 자체 다 틀려지죠. 이 뭐라 그래요? 테두리 자체나. 그 기준 잡으셔서 대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안 올라오시지? 바쁘신가? 시간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원고가 많아서 좀 남아 있어서 그러신가? 일단 하여간에 단날의 기준은 최소 범위 3,500만 주는 터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3,000만 주 가지고는 변동성을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3,500만 주 정도 터지면서 움직임이 되는 최소 범위입니다. 최소 범위. 그렇게 되면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뭐 최소 7에서 10% 범위 그 정도의 등락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LX 세미콘 200만 주, 그 다음에 단알 3,500만 주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매매 두 종목.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500만 주 기준에서 내일 아침 공략주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드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자기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려 내려가 있죠. 추세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 보면서 개장 초에 반발력이 있다면 그때 이제 전략을 잡는 걸로 하고요. 세 종목에 이제 두 종목의 IT와 단알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 기준을 심사숙고해서 종목을 더 확인해서 방송 끝나면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단알의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수요 중이다부터 해서 근데 그것이 펀더멘탈에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연동돼 있지는 않아요. 그 뭐 다른 관련주들은 뭐 조정폭도 있고 1,150원 기준에서도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자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이게 이제 12월 3일이에요. 3일이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그 단알의 일주월봉만 장 마감 이후에 올려드렸어요. 이런 이제 갭에 대한 기준 좀 더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로그 차트로도 보아야 된다 그랬죠. 로그 차트로도. 로그 차트로 보면 이제 그 위에 또 올라간 부분의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갭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 추가적으로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드릴 테니까 다 그러시고 일주월봉 한번 볼게요. 오늘 기준에서도 분봉인데 뭐 이렇게 형성돼 있죠. 이때 80만 주 들어온 거 이게 프로그램에서 80만 주 때 프로그램에서 한 방에 빰 이렇게. 그러니 뭐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따라붙을 수는 있어도 사실 따라붙더라도 또 그렇죠. 뭐냐면 그들이 더 살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60만 주 매도해서 80만 주를 손바뀜인지 아니면 그들이 다시 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어 올리고 여기서 돌려서 뭐 1% 뛰기로 나갔든 손바뀜이든.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기준에 프로그램 매도 180만 주, 100 프로그램 포함해서 180만 주 개인이 산 거 다시 이제 들어와 주면 변동성이 확장이 되는 거고 안 들어온다. 그럼 얘도 과도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많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일주월봉 기준에 이게 7,000원대예요. 상승 장악형 7,000원대. 그리고 나서 다 오른 거 외준이라고 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만 계속 보세요.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계속. 요 기준이 7,000원대 기준인데 계속 커집니다. 그 장학형 캔들 교육만 잘 받으셨더라도 또 이 자료만 스스로 또 공부만 잘 하셨더라도 월등히 커지죠. 여기였고 그 다음 여기였고. 왜 다 오른 거 준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으로 변동이 확장이 돼 있고. 그것이 거래대금 수반되고 흐름이고. 여전하죠. 거래대금이 여전합니다. 예, 여전해요. 결론은 거래대금이 수반됐을 때 캔들 크기가 앞전 캔들 크기보다 월등히 커진다.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입니다. 다만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던 경우에는 조정이 좀 연출이 된다. 대형주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없더라도 캔들 크기만 작아질지
시세는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 왜? 매집이 되는 경우. 그렇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 보는 거고 요게 7,000원대에 여기가 장악형 뜨고 장악 확인형부터 해서 여기까지 7,000원부터 그러면은 얼마야? 200% 가까운 수익.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밋밋하게 느껴지신다면 여기에 거래 대금. 여긴 거래량만 보이죠? 거래 대금을 놓고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은 이거보다 월등히 강하게 형성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알까지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빠르게 넘겨서 어떤 걸 기준 잡아드릴 거냐면 매집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보여드릴 거예요. 매집. 주성 엔지니어링. 그렇게 해서 매집 범위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설정 범위로 잡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 오버슈팅 한 차례 나오고 난 이후의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이 매집이 돼 있는 종목군들은 그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좀 들어 올려야 되는 기준이 있죠. 매집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높아요. 그렇게 해서 요 월봉 기준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걸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이렇게 코로나19 16년도 저점을 코로나19 때 깬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깨요. 안 깨고 나서요. 그러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누적 수익은 극대형주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은 극대형주에서의 주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심텍 또 뭐 주성 엔지니어링 또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 또 코리아 서키트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파트론 뭐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왕이면 시가총액 월등한 쪽. 뭐 오늘 기준에서는 변동성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반도체 쪽에서 LX 세미콘이 된 거죠. 22% 거래대금 732. 700만 주 수준의 매집이 단행돼 있어요. 700만 주 수준. 장난 아닙니다. 그것도 쌍끌이 매수로.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매수가 된 거고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개인들이 16,500원 수준의 물량을 뺏긴 거니까 프리미엄이 얼마 안 붙어 있어요. 20%가 채 안 돼요.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 위주에서 편입이 됐고요. 뭐 오늘 기준에서도 JP 모건에서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들어와 줬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러한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면서 대체 나갈 수 있다. 거래대금이 여기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2천억에 육박하는 그 거래대금이 한 번 더 터져야 된다는 거고 주봉상의 거래대금이 월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은 대략 4,500만 주짜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650만, 700만 주 가까이 들어와 있죠. 여기도 뭐 엄청난 매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 15% 추정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흐름들 기준 잡아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이렇게 예쁜 공디님이나 이제 문나님은 당일날 오신단 말이에요. 강연에.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 또 어떤 매매를 잘 하셨는지 계좌 수익은 어떤지 계좌 수익이 지금 4개월 동안에 한 70% 그다음에 11월에도 수익, 12월에도 뭐 수익 기준 잡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고 일단은 오늘 뭐 박순계 TV 시황 부분 그거 올려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기준 좀 잡아서 올려드리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료는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무한수익 선생님은 강연에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무한수익 선생님도 좀 오셔야 되는데 연말이고 막 그래서 이제 뭐 김장도 담그셔야 되고 또 여행도 다니셔야 되고 근데 어찌됐든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선언했지만 다시 거리두기 제한도 있고 좀 부담이 되죠 그런 부분은. 하여간에 시장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지수 이제 3,000포인트 다 육박해 있죠.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전체적으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